폭염 찜통더위, 지난주는 이런 말로도 부족할 만큼 무더웠습니다.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부산 지역 무더위 쉼터는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 매축지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길 한편에 설치된 파라솔 아래 옹기종기 모여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솔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장소. 내리쬐는 불볕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실내 쉼터인 경로당은 너무 좁아 5명 들어가기도 힘겹습니다.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혹시 안 가고 계세요? 안 간대. 이거 한참 내려가야 되고. 부산에 있는 무더위 쉼터는 1,500여 곳. 하지만 야외공원이나 주택가 평상도 쉼터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에어컨 바람 쓸 수 있는 주민센터도 올해부터 도입된 점심시간 휴무제로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문을 닫아버립니다. 관공서에서 저렇게 문을 닫으니까 주민들은 좀 불편하죠.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간다는 게 불편하잖아요. 폭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말까지 40여일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34명. 더위 자체를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무더위 쉼터는 무용지물에 땡볕 작업을 이어가는 야외 공사장도 수두룩합니다. 찜통더위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는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폭염 경보가 네. 심각 단계로 심각. 격상이 네, 됐습니다. 네. 4년 만에 심각 단계가 격상이 네. 된 겁니다. 그만큼 이제까지는 없었던 그런 폭염이라는 것이죠. 도시별로 보면 하루에 수십 명의 온열 질환자가 생겨나고 있고요. 네. 또 사망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3배. 네, 3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바로 폭염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습도까지 더해져서 이 폭염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번 폭염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에도 사망자가 나온다는 것도 그런 보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부산으로 오시는 관광객도 많지 않습니까? 해수욕객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전 세계인의 81%가 지금 네. 폭염을 겪고 있다라고 네. 응답한다고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1,564명이 이제 온열 질환 환자로 작년에 네, 개수가 나왔고요. 네. 사망하신 분은 9명에 이릅니다. 네. 이제 매년 거의 새로운 폭염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계속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야외 활동을 전제로 해서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대한 관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캠페인이나 재난 문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관광지에서 이동식 보건소라든지 그리고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 무더위 쉼터 1,500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가요? 네,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제 네. 무더위 쉼터라는 것은 특히 노인층을 네. 타겟팅으로 해서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주로 경로당, 또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과 네. 같은 관공서를 위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위를 먹게 되면 카페에 간다든지 또 인근의 다양한 플랫폼들에 들어가서 여름을 좀 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많은 노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더위 쉼터에 가서 더위를 피하는 네. 이런 문화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네. 긍정적인 효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인력 헤게모니도 존재하고 있고 또 아파트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주자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무더위 쉼터를 확충하기 위한 유사 시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점점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폭염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무더위 쉼터 확충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119에 연락이 되고 그다음에 병원을 비롯한 기관이 협동이 되고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발생 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네, 것입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지금 질병관리청도 네, 지금 네. 이 온열 질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시 체계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미 관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후 재난의 문제는 에너지의 문제이고 결국은 이것이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로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에어컨이나 이렇게 냉난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구나 그리고 노동 환경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노출되는 부분이 좀 적어질 수 있지만 네. 고령층이나 또 사회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무더위 쉼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는 보통 관공서나 경로당 위주이다 보니 주말에는 네, 영업을 문을, 하지 않는 네, 부분이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6시 이후 즉 업무 네. 외 시간엔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네. 보니 지하철 역사라든지 네. 아니면 인근의 호텔이나 24시간 프랜차이즈 아니면 저희와 같은 이런 정당들이 조금 열어 놓는 그러한 공간들을 조금 더 섭외를 하는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야외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도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이야기가 네, 나왔던 네. 것처럼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예방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얘기한 속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그러니까 야간에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6시 되면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은 무더위 쉼터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밤에도, 네네. 야간에도, 주말에도 네네. 주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분명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떤 이해관계에 네,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프랜차이즈 업체나 또 네. 호텔 등의 이런 쉼터를 우리가 개설하는 것, 이 네, 지극히 개인의 영역에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또 자유원리에 조금 위배된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서 사실은 강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관공서를 위주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충되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호텔 로비를 활용을 하고 있는 구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기초단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네. 섭외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고령층 위주의 그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금 더 길게 네.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력 보충에 대한 문제를 시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19 소방 인력.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의 현장 감각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4년 만에 오는 폭염이고 그리고 4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던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네, 네.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 일어나는 폭염 인명 사태에 대해서 우리 소방 인력, 공무원 인력들이 매뉴얼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현장 감각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